최수철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최수철은 소설가인데요. 도개꽃 두툼합니다. 이 장편을 가지고 작년에 동해문학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놓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샀고 한 2, 30쪽, 네, 70쪽까지는 읽었네. 읽고 이제 더 진척을 못하고 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 책이 나와서 당연히 이제 습관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읽었는데, 그 최수철은 저에게는 대단히 읽힘성이 있는 작가, 표현이 그런데 읽히는 작가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번에 이거가 사랑의 5가지 알레고리인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5가지 이야기를 써본다. 근데 이제 알레고리, 뭔가 되게 이제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이제 소설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거두절미하고 소설로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는 고해하는 의자, 사랑의 알레고리 1인데 의자가 나와요. 의자. 이거가 몇 년 전에 최수철이 침대라는 제목의 되게 두툼한 작품집, 연작 소설 이런 걸 썼었는데,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의 역사 를 이렇게 추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 이 의자를 활용한 사람들의 이제 히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성당의 고해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또 그다음 이제 목수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 의자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가혹한 이제 운명을 겪어야 했다 해서, 또 한 번은 사기꾼한테 가가지고 뭐 고문 도구로도 이용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의자를 매개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약간의 그 옴니버스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짧고 저는 좀 재미가 없고, 비슷한 이유로 옛날에 그 침대를 제가 사가지고 다 읽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변신 사랑의 알레고리 2인데, 요거는 이제 좀 소설입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11살이었고 나는 19살이었다. 북한강 변의 한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하숙을 하였다. 당시에 국민학생이었던 그녀는, 근데 나이가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어리네.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이고 고3 오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유희인데 얘랑 이제 이렇게 사랑을 이제 해요. 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잘하죠.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 아이가 죽든가 아무튼 이제 어떻게 됐다가, 최초 소설이 되게 지루하거든요. 제가 아까 익힘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뭔가 주인공이 변신을 하게 돼요. 이 사랑을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시도인 것 같은데, 한동안 나는 내 변신의 도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때문에 그녀가 내 곁을 영원히 떠난 뒤로 내 삶은 비참하고 비장한 것이 되었다. 나는 수시로 머릿속이 오그라들고 수족이 마비되고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변신을 이룰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종의 금단 증상이기도 했다. 그래서 계속 변신해요. 아, 얘가 죽었다. 얘가 죽었는데 이거 대사도 되게 그로테스크해요. 꿈속에서 내가 팔이 잘린 채 그녀 앞에 나타나자 그녀가 내게 물었다. 잘라낸 팔은 어떻게 했나요? 그녀가 내게 다시 묻고 있었다.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어찌할 건가요? 뭐 등등등. 근데 이거 이제 최초 소설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읽어온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되게 익숙한, 네, 뼛속으로 스며드는 외로움으로 인해 나는 변신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자학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나는 흡혈귀, 야차, 도깨비, 치우, 늑대인간, 서린 등등 내가 알고 있던 혹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모든 기괴하고 가엾고 가공스러운 존재들로 모습이 변했다. 네, 그리고 이제 암고양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친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이 애가, 그러니까 이름이 윤희인데 발음 자체도 되게 윤회가 가깝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각
각종 그 문학적, 신화적, 뭐 이런 철학적 지식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승세계에서 베아트리체가 그러했듯이 유희의 변화한 모습은 매번 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점차 나는 유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깊은 우물이 되어갔다.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소설로는 또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재미있게 좀 잘 읽히지 않는 그런 거였고,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 모래시계 속의 남자에서 사랑의 알레고리 3인데, 요거는 이제 시작부터가 요건 진짜 뭐 오랫동안 내가 최소 소설을 읽어왔는데 좀 스토리가 구성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계열의 소설, 최소 소설 중에서 어느 날 김시주는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져서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다 해서 이제 김시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김시준이 어릴 때 집에 되게 시계가 많았는데요. 얘가 그 시계 혹은 시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래시계의 이미지인데, 여기를 되게 이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시계에 이제 메타포가 계속 가는데, 얘가 시계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삶의 메타포 같은데 동시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메타포인 거죠. 그런데 김시준이라는 모래시계를 뒤집어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고립된 상황이었다. 순간 눈앞이 아뜩해지고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속으로 계속 파고들고 이제 연애, 사랑을 하면서 그 정사를 벌이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또 모래시계의 이미지로 해서 계속 잘 풀어가는데, 이제 최저 소설은 특징이 그런 거죠. 스토리, 이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인물들이 막 아주 다채롭고 이런 계열의 소설이 아니라 어떤 모티프가 하나가 있어요. 개념, 관념, 뭐 선생님 이번에는 알레고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튼 하나의 어떤 낱말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낱말이 이제 뭐 침대, 의자 이런 것처럼 되게 구체적인 거일 수도 있고, 변신 이런 것처럼 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어일 수도 있고요. 여기 모래시계는 예를 들자면 구체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나 잡으면 안 놓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서 끝까지 가요. 인물들도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사유의 깊이, 어떤 치열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최수철을 읽을 수 있고요. 그게 싫은 사람은 도저히 최수철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자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읽어왔는데, 이번 소설책에서 제일 이제 그게 잘 표현됐다 싶은 게 이제 저는 요 세 번째 요 모래시계인데, 이 시준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그 아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야 무슨 병에 걸렸던가 이래가지고 그 신경 질환 같이 이제 이렇게 돼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새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앉아서 잠드는 거에, 눈 뜬 채로 잠드는 거에 또 익숙해지고, 그게 또 뭐예요, 이 이제 시준이에게 이제 김시준에게 남아가지고 있고, 김시준도 뭐야 자기가 이제 그런 식의 뭐 어떤 그 유전적으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어젯밤에 좀 졸리는 채로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연애하게 되는 부분을 놓쳤는데, 아무튼 이제 여자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아파갖고 자기가 앰뷸런스에 실려갔었구나 갔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대사도 되게 이렇게밖에 안 써서, 아무튼 그 요즘 나오는 소설하고는 너무 다른 결의, 저 모래시계 때문에 말이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벌을 받는 기분이야. 그의 온몸이 단번에 뻣뻣해졌다. 난데없이 얼음과 가시가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녀의 몸 안에 들어있던 자신의 성기가 모래처럼 부서지는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겸사겸사 되게 그 야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 성교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묘사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최수철스럽게 묘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그녀의 몸에서도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링가가 요니를 통해 그녀의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양기와 음기가 만나 그야말로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섹스를 그렇게 좀 묘사하지 않고 뭔가 되게 신화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이제 그렇게라면 이것도 여러 개로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을 텐데, 되게 이제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되게 학구적이고 이제 포르노그래피 쪽으로 해부학적인 용어를 많이 또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채수로 또 채수식으로 그렇게 또 이제 묘사를 합니다. 되게 신화적으로. 또 이 모래시계가 내 시간의 목을 졸랐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 대화 속에 나올 법한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대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지금 이 김시준이 만났던 여자도 이제 특이한데, 이렇게 해서 애가 이상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MRI, CT 이런 걸 다 해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이 하필이면 시간을 인식하는 부분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녀는 시간 인식 장애를 겪고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자살하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김시준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55세 퇴임할 때까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애들 좋지 않은 거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온몸의 장기가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서서히 정지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발성 장기 부전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굉장히 네, 들어보실래요? 현대과학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말이야, 인간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 시간이 멈춘다고 해. 빛의 속도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현재뿐이라는 거지.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을 뿐이야. 등등등 해서 지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김처엽의 우리가 시간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뭐 이런 식의 소설과는 너무나도 결이 다른 어떤 소설인데요. 이제 김시준 이야기의 마지막 12장인데 그는 스산한 눈길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어느덧 그는 다시금 모래시계 속에 들어와 있었다. 어쩌면 낯설면서도 친숙한 공간이었다. 이제 그곳에 모래알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그 모래알들, 호문클루스들에게서 그는 아버지, 어머니, 키가 크고 마른 여학생, 블랙 위도우, 이건 검인데 그죠? 윤성아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았다. 이제 그것들도 곧 아래로 떨어져 내려 그의 기억 속에서 영영 지워져 버릴 터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모래시계 속에 모래알,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래시계의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는 3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이렇게 뒤집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시준이 말한 게 이제 그 말인 거지.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의 시간인데 이게 이제 3분 지나면 다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뒤집어 줘야 되는데 얘는 1분입니다. 그게 다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뒤집어 줘야지 내가 사는 건데 옆에 아무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상황이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김시준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내가 달려오는 건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뭐 자살인 건지 어떤 질환 이런 거, 가족력 이런 건지 그런 이제 소설이었는데 이게 좀 재밌었고요. 네 번째 거는 과도하게 이게 다섯 번째가 네 번째 거는 이거 네 번째 것도 재미없었어요. 네 번째 거는요. 오두수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감각의 순례 사랑의 알레고리 사에서 이건 이제 감각 키워드가 이제 감각이에요. 그래서